좀 있으면 이제 대학교도 입시 설명이 시작할 거예요. 뭐 고대도 할 거고 연대도 할 거고 성균관대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런 데 또 가실 겁니다. 그리고 뭐 배치표 같은 거 보십니다. 그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저희 컨쇼가 정시를 위해서 라이브 번개를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방송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가채점을 표점으로 올려주시면 좀 이따가 제가 돌려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가채점 기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문과 라인의 점수가 여기 보이시죠? 864.96인 거예요. 여러 개 학과 볼까요? 그냥 숙명여자대학교 인문계열 그리고 사회, 과학, 계열하고 환산점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용할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말고 아까 설명 못 들어줬을 거니까 과학계열 지원 가능한 환산점수 알려줘 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누르셔도 되거든요. 가족이랑 이쪽인데 우리 아이 아까 864점대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800 거의 90점대죠. 그러니까 숙명여대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시보다 정시가 쉬워요. 그 이유는 수시는요, 솔직히 생기부터 봐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건지 교과 전형을 할 건지 우리 아이가 논술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도 학교 수준도 다 계산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단순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류에 대한 분석도 좀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도 다 환산 점수를 해야 되는데 정시는 그냥 깔끔하게요. 우리 아이 표점이 있죠. 그 표점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위부터 아래로 뭐 하는 거냐면 줄 세우기 하는 겁니다. 그냥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누가 계산기를 잘 두들기냐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직접 두들기실래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기실래요?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저 원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제 정시 방송은요. 이론이 아닌 솔직히 저는 이론적인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시는. 무조건 실전 정말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로 찾을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많은 참여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학교 라인을 짜잖아요. 대학교 라인을 짤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저 대학교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뭐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렇게 군을 짜놨잖아요. 그랬을 때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는요. 무조건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상중하로 넣어야 됩니다. 상중하로 넣는데 상은 말 그대로 안정권을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은 적정권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하는 도정권을 넣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뭘로 해야 되냐면 다 수치적으로 확률로 우리 아이가 몇 퍼센트 정도 확률을 갖고 지금 지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정권을 누르려면은요 90% 합격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안정권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 점수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적정권이에요, 안정권이에요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고정 데이터 확률도 정확히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아이 적정권이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요 밑에 나와 있는 대학교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대학교 수준 이렇게 1군이에요, 2군이에요, 3군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면 편하냐면 100분위를 가지고 나누시면 편해요.
왜 그러면 표준 점수 갖고 이거 못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지금 수능 성적표에 나온 100분위 있잖아요. 그 100분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고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1군부터 5군까지는 좀 나눠놨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서울대랑 연대고대가 일단 맨 꼭대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는 의대나 치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서울대 몇 개 학과는 2군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대, 약대, 수의대, 그리고 연대, 고대 중에 조금 좋은 학과들. 그런데 비인기가 같은 경우는 2군과 3군 사이에 걸릴 수도 있겠죠. 문과 같은 경우는 2군이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을 이제 학과별로 선택하면서 라인을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교를 넣어야 될지 그거를 알려면 일단 기준을 잡을 때는 100분위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대학교 찾을 때는요, 반드시 뭐 갖고 하셔야 되냐면 대학교별로 표점을이나 100분위를 통한 환산 점수를 구하셔야 돼요. 무조건 환산 점수 갖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점에 대한 단순 합, 우리 아이는 300 몇 점이에요. 표점 다 더했더니 우리 아이는 398점이 나와요. 그거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100분위 다 더했더니 278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단순 합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수치는. 뭘로 한다고요? 대학교별로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그 환산 점수를 구한 다음에 가는 건데, 현재는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환산 점수를 가채점이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투스가 됐건 대성이 됐건 메가스터디가 됐건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환산 점수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만 찾는 게 지금이고요. 나중에 본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 찾아놓은 걸 가지고 다시 그 대학교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채점을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어느 정도구나 라는 기준만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상중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상중하를 넣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석입니다. 정석. 이렇게 짜는 게 정석이에요. 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군인데, 가군에 우리 아이가 만일 인문계 아이가 성균관대학교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환산 점수를 가지고 성균관대학교를 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전권을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합격률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30에서 한 40% 정도. 그렇게 도전권을 짰어요. 그러면 이제 가군에다가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군에 하나씩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 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유니스트, 카이스트 이런 과학기술원이랑 호원대학교나 산업대학교 같은 요런 청원대학교 이런 데가 이 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긴 넣어도 돼요. 전통대학교 이런 데는. 그런데 이제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군에 한 장, 나군에 한 장, 다군에 한 장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군에다 성균관대학교를 넣었으면 이제 나군 같은 경우는 대학교 레벨을 조금 더 낮춰야겠죠. 적정선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적정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바로 환산 점수 갖고 하는 겁니다.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해봤더니 우리 아이 적정선이 중앙대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다가 우리 아이 적정 라인을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안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시립대나 건대 여기가 이제 안정권이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성균관대 놓고 중앙대 놓고 시립대학교를 넣었어요. 이게 상중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환산점수 진짜 계산하면은 이렇게 군이 3개까지 벌어져야 돼요. 3개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래야지 진짜 안정권 잡혔다라고 계산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요, 정시 놓을 때 욕심을 부리십니다. 진짜 욕심 많이 부리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 성균관대 놓는데 시립대까지 넣어야 됩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시립대까지 넣어야지 안정권이 뜬다니까요. 나중에 확률 계산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정권 잡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2군, 3군, 4군 이렇게 3개 정도의 군은 봐야지 안정권 잡히실 거예요. 근데 보통 제 경험상 2개 군으로 형성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딱 2개까지만 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진짜 제 경험상.
왜 그러면 대학 레벨 낮추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정시는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입시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안정권 라인을 좀 짜는데요. 우리 아이가 첫 번째 라인을 짤 때 이번에는 이과 아이예요. 이과 아이가 대학교를 짜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얘는 첫 번째 중앙대학교를 넣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를 하나 넣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홍익대학교를 하나 넣으니까 홍익대학교는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홍익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를 다군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지원하려고 봤더니 요 옆에 교라고 써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이과 아이가 교차 지원을 한 거예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과는 글로벌 수원에가 있잖아요. 글로벌 캠퍼스는. 그러다 보니까 수원 내려가기 싫어. 근데 대학교 레벨을 또 낮추고 싶지 않아. 홍익대 낮춰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데가 없어. 그래서 시립이랑 건국을 계산을 했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경희대학교 보이시죠? 요 경희대학교로 교차를 한 거예요. 경영학과로. 그런데 보시면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군이 3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3개의 군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3개 군인데 솔직히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는 하나의 군으로 볼 수도 있어요. 대신 교차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군을 2개 정도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3개 군으로 벌려놓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교차 지원을 통해서 대학교 라인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홍익대학교를 안 짜고 여기에다가 이대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건국대학교를 놓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안정권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특히 이대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밑에 구도를 안 만든 거죠. 2개 군만 본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의 군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그런데 보통 상중하 라인을 짤 때 위아래를 봐야 되는데 옆으로 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리스크가 높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세 번째 아이는 뭐냐면 도전권 아이예요. 보니까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넣었죠. 딱 삼각형이죠. 왜? 고려대학교 맨 위에다가 깔아놓고 한양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 옆으로 퍼뜨린 거잖아요. 이거는 안정권을 잡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안정권을 안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정권을 안 잡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중앙대 갈 거면 그냥 재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넣지 마세요. 이런 선이 그어져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안정권을 잡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계획을 세울 때 재수할 거야? 이거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수를 한다라 그러면 안정권 안 잡아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컨설팅을 할 때 물어봅니다. 재수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 거기 체크 안 하면 다시 보냅니다.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왜? 안정권 잡을지 안 잡을지가 중요하잖아요. 삼각형으로 짤지 다이아몬드로 짤지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는 안정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 라인 100분위 라인으로 군 세울 때 3개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안정권 잡히십니다. 아니면 교차 지원 계산을 하든지. 그런데 교차 지원도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십니다. 그죠? 막 조사를 하세요. 첫 번째, 대학교 학과마다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죠? 대학교 학과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요. 특히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탐구 비율이 낮고 수학 잘하면 진짜 유리하고 숙명여대 통계도 수학 잘하면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성적표를 가지고 반영 비율이 어떤지를 막 계산을 하십니다. 그죠? 두 번째, 설명회를 막 다니십니다. 뭐 이투스도 가보고 종로에서 요번에 했잖아요. 저도 보긴 했는데 종로도 가보고 학원에서 하는 것도 가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능이 이렇구나. 뭐 영어가 몇 퍼센트 1등급이 나온대. 뭐 한 5% 정도 나온대. 요번에 수학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나와서 표점이 작년보다는 좀 무너졌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체크를 하실 겁니다. 막 필기도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막 지금 전체 뭐 이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보다 훨씬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요번에도 교차가 이루어질 수 있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필기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학교 선발하는 거 막 모집 요강 같은 거 보십니다. 맞아요. 모집 요강은 한번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는 한번 훑어보라고 합니다. 저 훑어보라고는 하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교가 아이들을 이렇게 뽑는구나. 근데 모집 요강을 볼 때는요, 뭐 농어촌이나 기회균 등 이런 거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선발에 대한 부분들, 모집 요강 이런 거 보십니다. 그리고 막 대학교가 발표한 것들, 대학교가 입시 설명회 하면 그것도 또 가서 보고, 좀 있으면 이제 대학교도 입시 설명회 시작할 거예요. 뭐 고대도 할 거고, 연대도 할 거고, 성균관대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런 데 또 가실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아이 이제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표준 점수에 대한 합, 아니면 100분위의 단순 합, 이런 수치적 데이터가 지금 뭐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메이저 학원 같은 데서 뭐 398점 정도 되면 서울대 간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거를 막 도와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픈 톡방 같은 경우, 저희 컨쇼도 운영하는 이런 오픈 톡방에 와서 단순하게 막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 어디쯤 갈까요? 좀 이따 이제 해드릴 건데, 제가 해드리는 거랑은 틀린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 어디 좀 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요번에 뭐 정시를 지원하는데 대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걷다가 뭐 이 대학교보다는 뭐 A 대학교보다는 B 대학교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배치표 같은 거 보십니다. 그잖아요. 이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정시는 다 필요 없어요. 대학교 이렇게 뭐 분석하거나 대학교 모집 요강 정도는 그래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데 솔직히 나머지 거 있죠. 뭐 설명회 같은 거 가시고 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설명회나 이런 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대학교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걸 진짜 실전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보통 막 이렇게 입시 요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뭐 100분위가 현재 어떻고, 표점을 통해 갖고 지금 아이들이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다 필요 없고요. 나 잘났습니다. 저 입시 잘해요. 그러니까 컨설팅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 방송이에요. 잘 보시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솔직히 그런 방송을 보신 다음에 대학교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 다 보신 다음에 대학교를 찾아보시라니까요. 못 찾아요. 그 정보만으로는 대학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몰라도 되는 게 많다고요. 솔직히 지금 메이저 사는 것들 있죠. 가채점이 어때요? 나는 솔직히 왜 가채점을 가지고 그렇게 막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어. 데이터 분석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긴 해. 우리 분석 잘하죠? 있어 보이긴 한데요. 그게 왜? 어차피 본 성적표 나오면 다 뒤집어질 텐데. 그잖아요. 본 성적표 나온 다음에 해도 돼요. 아무 의미도 없고, 또 하나 본 성적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요번에 1등급 아이들이 뭐 5%가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계산했던 5%가 발표가 났어? 그게 중요해요? 그거 알면 뭐 하시게요? 그잖아. 우리 아이 100분위 단위로 어느 정도 인원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갔대요. 그걸 가지고 대학교별로 다 환산해서 예측 데이터 만드실 거예요? 아니잖아. 못 만드시잖아요, 저희처럼. 저희는 그거 다 만들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아이들을 분포 데이터를 갖고 줄을 세운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다 환산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컨설팅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 거면 다 보셔야 돼요. 그 분석 다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대학교 환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 데이터를 못 만들 거면 솔직히 그런 데이터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 데이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 그거 갖고 뭐 하시게요? 요번에 수학이 좀 쉽게 나왔대요. 그런데 요번에도 제가 보기엔 킬러 문제는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현재 가채점을 가지고 대학교별로 환산을 했을 때 전문가들이 만든 분포 데이터 가지고 줄을 세웠을 때 어디에 위치해서 그게 대학교에 반영했을 때 그 대학교를 넣을 수 있는지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수학에 대한 분포 데이터가 어때요? 국어가 어땠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해? 우리같이 분석하는 업체나 중요한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정시를 지원할 때는요, 진짜 이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직접 하실 거면 이거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거 직접 못 하시겠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쉬세요. 놀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세탁소에다가 우리가 그 빨래를 맡기면 놀잖아요. 왜? 전문가가 해줄 테니까. 똑같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냥 놓으시면 돼요. 왜? 전문가가 다 찾을 테니까. 그런데 만일 내가 직접 해야겠어.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뭐 설명에 다 필요 없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뭐 떠드는 거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첫 번째, 이 고정 데이터. 이 고정 데이터와 두 번째, 유동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분석해갖고 우리 아이 자리를 찾는 거, 이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찾아놓고 뭐 하는 거냐면 그 다음부터 경쟁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진짜 입시 전부예요. 그러면 고정 데이터가 뭐고 유동 데이터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아이가 이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 위치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대학교 학과별로 환산 점수라는 걸 지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환산 점수 계산기 같은 것들을 막 제공하잖아요. 요번에 저희 컨슈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죠? 많이 물어보세요. 왜 컨슈에서 요번에 가치점 계산기 제공 안 해주냐고. 에두비에 제공해줬거든요. 이제는 컨슈에서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에두비 거예요. 아이씨, 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에두비에다가 올려놨어요. 좀 이따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보여드릴 건데, 환산 점수를 구해갖고, 이 환산 점수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교 그 학과에 지원이 가능한지 돌려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우리 학생이 위치를 하고 있구나, 이걸 찾는 게 가채점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본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찾아놓은 대학교부터 우선순위로 하면서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시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계산을 할 때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자, 첫 번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게 표준 점수라는 거예요. 표준 점수인데 보시면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본 거에 대한 누적 데이터라는 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거든요. 근데 솔직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분석하는 건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왜?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아이들을 대학교를 어디 넣을지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투스가 됐건 메가스터디가 됐건 아니면 고속 성장이 됐건 뭐 이런 텔레 뭐 이런 아이들이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고정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정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의 정규 분포를 갖고 줄을 세워요. 어디 위치하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했잖아요. 대학교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고 레벨별로 가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고정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표점을 가지고 봤더니 아이들이 누적 데이터가 계속 내려가면서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작년에 대학교 합격한 아이들의 위치와 입결 이런 거를 다시 분석하면서 거기에 위치를 우리 그 점수를 만들어요. 그 만든 거를 환산시켜 갖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게 고정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지 않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 그럼 보세요.
작년보다 표점이 내려갔대요. 그죠? 최고점이 다 내려가면서 표점이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대학교 입결에서 발표한 환산 점수는 이번 시즌에 사용할 수 없는 점수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작년 입결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작년 입결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시즌에 맞게끔 환산이 다시 바뀐 걸 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100분이에요. 100분이 갖고 대학교 찾으면 안 됩니다. 환산 점수 구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성적표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0분이에요. 그죠? 빨간 색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여기가 100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134점부터 131점까지 100분위가 다 100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134점 받은 아이도 100분위가 100점이고요. 131점 받은 아이도 100분위가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 환산할 땐 요 134와 131 갖고 하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3점 차이가 나면 환산 점수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00분위 가지고는 기준은 잡을 수 있지만 그걸 갖고 대학교를 직접적으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중에 100분위 갖고 하는 대학교 있어요. 맞아요. 걔네들은 저 100분위 기준 갖고 계산하실 수 있어요. 대신 상위권 대학교가 없으실 거예요. 보통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이 100분위를 많이 사용해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표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 100분위가 겹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자, 보시면은 99점도 보면은 131과 130과 129점이죠. 1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요거,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요 안에 우리 아이 어느 정도 지금 분포대 안에 우리 아이가 포함됐는지 누계보라고 다 필요 없다니까. 그거 봐서 뭐 하시게요? 그거 보면은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세요. 그냥 전문가들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산한 거를 나중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료로는 절대 못 해. 우리 부모님들아, 학생 여러분들 무료로 못해. 절대 뭐래도 사야 돼. 사긴 사야 돼. 이렇게 뭐 메이저급 아이들한테 몇만 원 주고 등록을 하던지 아니면 고속 성장 같은 거 엑셀로 만들어진 거 사던지 뭔가 사야 돼. 사기는 10만 원 단위로 쓰실래요? 만 원 단위로 쓰실래요? 이런 거거든 이게.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사긴 사야 돼. 뭔가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고정 데이터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고정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합격률을 보여줄 때 뭐 소신, 적정 막 이렇게 얘기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가장 높은 점수대를 나타내는 부분이 안정, 그리고 적정, 그리고 도전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 적정이라는 걸 잘 보세요. 단어를 볼게요. 적정,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지원하기에 적정한가 봐. 이 얘기는 뭘까요? 해볼만 하다라는 거지. 안정이라고 우리 아이가 갈 거야 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안정이 있죠. 이 안정도요, 안정이 아니에요. 자세히 계산해 보면 이 고정 데이터 자세히 계산하잖아요. 그럼 안정권 안 뜹니다. 이 계산을 해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합격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다 구간 데이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정규 분포 데이터예요. 이게 이제 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디 위치해요? 우리 아이가 한 요 정도 위치한대요. 그러면 요 정도 위치한 아이가 어느 대학교를 넣을 수 있을까요를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게 대학교 학과별로 환산 점수화된 걸로 이거를 줄을 세워놨다고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다? 고정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는 무슨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동 데이터. 유동이 뭐죠?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학사 배터리입니다. 이 진학사 배터리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진학사 배터리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아십니까? 이 진학사 배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세상을 입시 정시를 하시는데 훨씬 힘들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진학사분들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이 진학사 배터리 같은 거 다 만들고 싶어 하긴 했어요. 다 만들고 싶어 하긴 했는데, 이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해낸 게 진학사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진학사 배터리 막 그런 얘기하죠. 6칸 떴어요. 5칸 떴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처음에 넣었을 때 7칸이 떴어요. 그리고 이 7칸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정 데이터인데, 이 진학사 배터리는 변화가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7칸이었는데 오늘 들어갔더니 6칸으로 내려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칸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요게 왜 6칸으로 변하냐면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진학사 배터리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학사라는 업체는 아이들의 원서를 받는 업체예요. 그죠? 원서를 받는 업체다 보니까 수만 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겠죠. 아이들이 원서를 넣고 그 원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랑 아이들이 대학교 지원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했을 때 대학교가 어느 정도 합격선을 형성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진학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진학사 이용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들 있죠. 그거 진학사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열어보지도 못해요. 왜? 개인정보 때문에.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진학사에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학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겠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데이터냐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이들이 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 지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요 정도 점수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대학교 넣을 때 어디 넣을까? 이거 안 궁금하세요? 그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번 아이들끼리 모의 지원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10점이라는 아이가 서울대를 넣고 9점이라는 아이들이 연고대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대학교들을 아이들이 현재 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를 지원했을 때 지금 아이들이 지원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점수가 밀리네, 그러면 넣을 수 없겠구나 라는 거를 현재 모의로 지원하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미리 한번 체크를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고 싶었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형성하는 표본 집단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엄청 많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다 한 번씩 넣어보고 돌려보고 이 표본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진학사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진학사 배터리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표본 집단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저거 애들이 지금 표본이 부족해서 저거 갖고 예측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진학사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한 번씩 넣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작년에 컨설팅을 할 때요, 진학사 배터리를 저희도 봤거든요. 진학사 배터리를 돌린 거 있으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진짜 10명 중에 8명 이상, 한 8.5명이 진학사 배터리를 다 넣어보고 와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배터리를 돌리고 있다는 건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사 배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 고정 데이터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서로가 약속하고 그 약속에 맞게끔 그냥 지원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진학사 배터리 유동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저 고정 데이터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바람에 입시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진학사 배터리 때문에. 그러니까 진학사 배터리가 입시를 더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지금.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내가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겠어? 지금 진학사 배터리 표본 집단만 계산해봐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학사 배터리를 무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학사 배터리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고정적으로 우리 아이가 전체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거 두 개의 데이터를 갖고 뭐 해야 될까요? 대학교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진짜 대학교를 찾을 때는 저 고정 데이터와 진학사 배터리의 흐름을 분석한 다음에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학사 배터리도 분석하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복잡할 정도로 분석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인원이 적을 때인데, 솔직히 진학사 배터리 할 말은 많지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저는 이용하는 거 이제 반대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석만 잘할 수 있다라면. 근데 칸수 있죠. 7칸, 6칸. 이 칸수만 잘 계산해도요, 어느 정도 방향성은 보여요. 자, 그러면 고정 데이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정 데이터가 있는데요. 고정 데이터가 이제 상중하인데, 여기가 이제 상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이고, 여기에 이렇게 하예요. 그래서 모든 고정 데이터는 이렇게 3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업체들도 다 이렇게 3칸으로 줘요. 그래서 안정, 적정, 뭐 도전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요 녹색 있죠. 안정권이라는 거랑 우주상향, 이거는 데이터 밖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끝 데이터 밖으로 형성되는 데이터를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적정권이라는 거를 이렇게 업체들이 발표할 때 잘 보시면 합격률에 대한 부분을 써놔요. 어느 정도 합격률이라고. 그런데 보시면 적정권이 50%부터가 적정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 정도 넘게 합격하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시에서 60%는 되게 높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50% 넘으면 오케이 해볼만 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적정이 떴어요. 그러면 적정이 떴을 때 우리 아이가 50인지 69%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 어디 위치하는지를. 그랬을 때 69%랑 50%는 완전 다른 거거든. 그렇잖아요. 69%는 거의 안정에 가까울 정도의 적정으로 붙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정권도 맨 꼭대기 수치를 90까지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80% 약간 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2명은 떨어진다라는 거야. 아무리 안정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권에서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높은 데이터를 넣어야지 진짜 안정권 잡을 수 있긴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도전권부터 이 안정권까지 이렇게 4칸을 잡으면 대학교 군이 3개로 나눠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20%가 안 되잖아요. 20% 미만 30%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주 상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도전권 떴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 계산했더니 지금 도전권에서 몇 % 정도 돼요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구간 데이터 구성을. 이해가십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아이가 있는데 점수가 85.05예요 85.05인데 업체에서 계산기 고정 데이터를 줄 때 어떻게 줬냐면 안정권이 85.22이고 적정권이 82.52, 도전권이 78.12예요. 이거 가천대학교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런데 우리 아이 환산 점수가 지금 몇 점이에요? 85.05예요. 그러면 어디 붙어 있을까요? 지금 안정권 옆으로 바짝 붙은 겁니다. 그죠? 안정권 점수 꼭대기 뒤로 바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계산해서 우리 아이가 몇 % 합격률인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봤더니 70에서 80% 정도 사이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계산해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78% 정도 나와요. 78%면은요 야, 너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말 못해요. 너 이거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모호해. 90%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안정권을 넣었어요. 분명 색깔이 안정권이 떠서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78%거든.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합격 비율 있죠.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갖고 다 적어놔야 돼요. 우리 아이 현재 가천대학교 우리 아이 환산 점수가 85.05인데 A라는 학과를 지원했을 때 합격률은 78%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부터 다 정리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저 합격 비율을 가지고 상중하 라인을 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단 고정 데이터로 하나의 대학교를 찾아놨는데 그게 78%래요. 오케이. 일단 지원 충분히 해볼 만해.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본다고요? 진학사 배터리를 보는 겁니다. 자, 진학사 배터리는요, 8칸부터 2칸, 1칸 이렇게 있는데 8칸은 솔직히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다라는 소리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칸도 가는 거예요. 6칸도 가는 거예요. 5칸부터가 도전인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5칸부터 도전이에요. 나머지 8칸, 7칸, 6칸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4칸 우주 상향이에요. 3칸, 2칸 안 돼요. 이건데 이거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합격률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계산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냐면 요 6칸 있죠. 6칸까지가 이제 지원이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65% 있죠. 이게 이제 도전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정 데이터가 아까 78.5%가 나왔잖아요. 78%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돌려봤더니 5칸이 나왔어. 그런데 원래는 몇 칸 나와야 돼요? 한 8칸? 아니 7칸, 6칸 사이로 나와야 돼요. 고정 데이터 이걸로 보면 안정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런데 왜 5칸이 떴을까요? 아, 우리가 넣고자 하는 학과에 나보다 좋은 아이들이 좀 몰려 들어가고 있나봐. 이걸 볼 수 있다니까요, 진학사가. 근데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날이 좀 지났더니 얘가 7칸까지 올라갔어. 아, 해볼만 하구나. 이렇게 아이들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진학사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돌리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진학사 배터리에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OX 게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OX가 심리 게임인데, 제가 예전에 사탕 가르칠 때 아이들이랑 이제 시험 끝나고 자주 놀면서 했던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세요. 미리 모의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전을 벌써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그죠? 근데 이 모의전의 이 심리가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이유가 3가지가 있거든요. 이 진학사 배터리대로 넣는데 떨어졌어요 라는 이유가 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OX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게임인데요. 만약 3개 팀이 있어요. 3개 팀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니네끼리 협상해가지고 너네 셋이 5 나오잖아? 그러면 너네 세 팀한테 내가 다 맛있는 걸 사줄 거야. 5 나오잖아? 그러면 맛있는 거 너네 셋이 딱 3등분해서 줄게. 그런데 혹시나 누군가가 X를 갖고 오잖아. 그래서 두 팀은 5를 갖고 왔는데 너만 X잖아? X팀에 3개를 다 줄게. 그런데 만일 XX 나오잖아. 그러면 XX한테 이 3개를 둘로 나눠서 줄게. 5는 못 먹어. 쉽게 말해서 양심을 지키는 애들은 못 먹어. 이 게임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5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게임할 때마다. X 꼭 나와. OX 게임이라 그래요. 심지어 XXX도 나와요. 그러면 다 못 먹는 거거든요. XX도,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모의전 하는 거죠. 모의전을 했다라는 거는 그 학교를 내가 넣겠다라고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모의전이다 보니까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모의전이 정확히 맞으려면 우리 아이가 지원한 거에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안 넣더라는 거죠. 다른 데다 넣어버려. 이러면은 그 기존의 데이터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OX 원리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이제 요게 이렇게 칸이 나눠져요. 나중에 진학사 배터리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이 나눠지는데 요 앞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최초 합할 수 있는 칸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요 앞에도 있을 수 있고 요 뒤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인원 안에 다 들어가는 최초 합이에요. 그런 성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여기 있는 아이가 6칸인 거예요, 지금. 6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률은 생각보다 90에서 85% 되게 높게 형성되겠죠. 근데 만약 고정 데이터를 계산해 봤더니 막 78%가 나오거나 아니면 막 80%가 나와. 이러면 이 아이는 안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여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추합이에요, 추합. 추합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추합이 앞에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A라는 애가 있을 수 있고 B라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합 같은 경우는 A라는 아이는 솔직히 합격률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계산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퍼센트? 65%. 왜? 저 앞에 있는 아이들이 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확 내려가는 거고 추합 밖에 있는 아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합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35%까지 내려가는데 추합이 다 돈 다음에 추가 추합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게 35%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정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20%가 떴어요. 고정 데이터가 20%야. 근데 돌려봤더니 우리 아이가 4칸이 떴어. 그러면 그 대학교 지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OX 원리 때문에 일단은 좀 안 맞을 수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요 추합 요 선이죠. 여기 지금 요선 요 빨간 선이 있죠. 이 선이 몇 명까지 빠질 건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질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진학사가 예측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5칸이 있죠. 그리고 이 6칸이 있죠. 솔직히 6칸 모르겠지만 5칸이 있잖아요. 저 5칸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5칸의 신뢰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예측 데이터 충원이 일어나는 100% 될 건지 120% 될 건지 50% 될 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데이터도 약간 허수가 있죠. 이 원리 세 번째가 있어요. 아까 진학사 배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구성력을 가져갑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표본 집단 때문이에요. 표본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이번 시즌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학사 배터리를 이용해보면 이제 이용하신 거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국민대학교 있죠. 국민대학교 이하 대학교들, 국민대보다 조금 낮은 학교들, 특히 수도권 대학교들, 이런 학교들은요 생각보다 배터리가 잘 안 맞아요.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경기대, 뭐 서울여대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국민대보다 좀 낮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생각보다 배터리가 잘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상위권 대학교나 좀 이렇게 대학교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학사 배터리를 되게 의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학 레벨이 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진학사 배터리 안 돌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 그거 돌려서 뭐해? 특히 지역대학교. 지역대학교는 배터리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거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이 무너져요. 대학교 레벨이 낮아지면 표본이 무너지면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배터리의 한계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정 데이터랑 같이 보셔야 돼요. 배터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만 보시면 안 되고 고정 데이터랑 같이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거 두 개를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대학교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고정 데이터 보는 방법과 지금 배터리 유동 데이터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러면 막 대학교 수학이 어땠어요? 영어는 1등급이 몇 %래요? 이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 대학교별로 환산 점수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거 갖고 구간이 어떤지 이거 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결국은 이거 두 개 갖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시 설명에 뭐 가지 마세요라는 건 아니에요.
네, 바람 쐬러 한번 갔다 오세요라고는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투스가 됐건 진학사가 됐건 다 나중에는 자기네 프로그램 이용해주세요. 고정 데이터 이용해달라고. 진학사는 배터리 이용해달라고 할 거고,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얘네들은 우리 고정 데이터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분석력 뛰어납니다. 이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고정 데이터 어디에서 보나요? 뭐 이투스나 아니면은 뭐 걔네 메가스터디, 대성 이런데 좀 있으면 다 고정 데이터 올려줄 거예요. 사용해보시라고. 한 몇만 원 안 해요. 고정 데이터는. 그리고 이제 엑셀 파일로 고속 성장 막 돌기 시작할 거고.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위치 계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고정 데이터도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쓰세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2개 정도는 쓰세요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업체들마다 예측 데이터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예측 데이터가 확 차이 나지 않아요. 분포 데이터로 갔기 때문에. 확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맞게끔 데이터가 뒤로 얼마나 빠질 건지 이런 거는 분석한단 말이에요. 저희 컨쇼도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밤을 새겠죠. 가채점 때문에 밤샜다고 말했잖아요. 고정 데이터 만드니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밤새겠죠. 그잖아요. 근데 한 2-3개 정도. 그러다 보면 합격률에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 값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업체가 있는데 A라는 업체는 뭐 한 80%가 나오는데 B라는 업체는 한 78%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80에서 78 정도 사이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근데 A라는 업체가 80이 나오고 B라는 업체가 막 50, 60 나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고정 데이터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벌어지진 않아요. 이해 가시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진학사 배터리는 5칸부터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4칸, 3칸, 2칸은 지원하기 쉽지 않다. 버려라.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고정 데이터가 막 30% 나왔어요. 근데 진학사 배터리가 3칸, 4칸 떴다? 넣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지거국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진학사 배터리가 4칸 떴는데 고정 데이터가 적정권이 떴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해 가시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같이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합격률이 90%가 고정 데이터가 떴는데 배터리가 7칸, 8칸 떴다? 안정권 맞아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빨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냥 맡기고 놓으세요. 그냥 놓는 거야. 전문가가 알아서 찾아주겠지.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컨쇼에서도 현재 정식 컨설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쏙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재 사전 접수죠.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사전 접수가 제일 싼 거예요. 지금 접수해야지 싸고 나중에 비싸진다. 관심 있으신 분은 월요일날 02-593-8253으로 연락 주시면은 컨설팅 신청, 정식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컨쇼도 고정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고정 데이터를 한 2-3개 씁니다. 저희 것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에두비에다 줬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에두비 활용하는 거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 돌리는 방법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돌려보실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두비 준 데이터뿐만 아니라 좀 다른 고정 데이터도 함께 사용하고 그리고 진학사 배터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동 데이터도 다 분석을 해서 그 구간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확률을 계산을 다시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지원을 가능한지 이 부분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저한테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상담은 여기 써있죠. 서영진 대표가 직접 한다고. 저희는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누구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오늘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저만 출근했기 때문에 02-553-8253으로 월요일날 1시 이후에 연락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